응. 오빠도 언니도 수진이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이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언니. 나도 사랑해, 우리 수진이. 그날 밤 서연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민혁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대표는 약속한 대로 떡볶이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진이와는 꾸준히 만나고 있었어요. 남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동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민혁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한 감정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오늘 오빠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재밌게 봐. 서연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희 남매니까 당연히 만나야지. 수진이는 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굳어있지 않았어요.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오빠가 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정말? 네, 어제도 언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용기가 없었다고. 서연이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민혁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박 대표와 함께 영화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재밌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네, 오빠가 팝콘도 사주시고 영화 끝나고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언니, 오빠가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예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도 함께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민혁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시간을 줘서 고마워. 나는 지금도 매일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서연이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혁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언니, 오빠가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언니 보고 싶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이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민혁이 매일 지나간다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언니, 오빠한테 연락해보세요.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갑자기? 네, 오빠도 기다리고 계시고 언니도 마음 정리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서연이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정말 민혁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서연이가 결국 대답했어요. 다음날 아침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며 민혁이 정말 지나갈지 궁금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정말로 박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창문을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혁도 보고 싶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수진이가 출근하자 서연이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빠한테 연락해봐. 정말요?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내일 저녁에 시간 있는지 물어봐. 네. 수진이는 바로 박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저예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언니가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하세요. 박 대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정말?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몇 시에 오실래요? 7시쯤 갈까? 좋아요. 오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언니가 아직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알겠어. 천천히 할게. 다음 날 박 대표는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서연이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설레었어요. 저녁 7시, 박 대표가 떡볶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박 대표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가 꽃다발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어요. 서연아, 브로치는 받았어?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응, 받았어. 고마워. 서연이가 가슴에 달고 있는 브로치를 만지며 말했어요. 잘 어울린다. 오빠, 언니 예쁘죠?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응, 정말 예뻐. 박 대표가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미녀가.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동안 생각해봤어. 박 대표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어떤 생각?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박 대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물론이야. 수진이는 남매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 수진이 왜 울어? 서연이가 동생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행복해서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박 대표도 감동했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저도 좋은 동생이 될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미녀가.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앞으로 가게 앞을 서성거리지 마. 그냥 들어와. 박 대표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다 봤어. 매일 앞에서 망설이는 거. 미안해.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언제든 와.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니까. 박 대표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집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비록 25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내일도 와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매일 올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연이는 민혁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포레버 영. 영원히 젊게 살 수 있을까요? 몸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그때 그 시절처럼 순수하게 사랑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사람이 함께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 대표와 서연이 그리고 수진이는 진짜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박 대표는 떡볶이 가게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드실래요? 서연이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라면이 먹고 싶어. 박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라면 하나 나가요. 수진이가 밝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말이죠. 오빠, 다음 주에 대학교 등록금 내야 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오빠가 낼게. 박 대표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오빠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의지해도 돼. 오빠니까. 서연이는 그런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민혁이 정말 좋은 오빠가 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박 대표가 서연이를 불렀어요. 왜?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민혁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좋겠어. 수진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남매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결혼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박 대표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참 생각했어요. 결혼. 20살 때 꿈꿨던 일이 45이 되어서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연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수진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결혼하세요. 서연이는 동생과 민혁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정말? 박 대표가 기뻐하며 일어섰습니다. 응.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늦었지만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떡볶이 가게 단골 손님들과 박 대표의 지인들이 참석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어요. 박 대표와 서연이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키스를 해주세요.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축하해요, 언니, 오빠.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 대표가 마련한 따뜻한 집이었어요. 떡볶이 가게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또 그곳에서 다시 만난 의미가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꿈만 같아. 서연이가 새 집 거실에서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25년 만에 이루어진 꿈이야. 오빠, 언니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는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교육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오빠가 지원해줄게. 고마워요, 오빠. 서연이는 동생과 남편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서연이가 민혁에게 말했어요. 무슨 계획? 여행도 가고 못 해본 것들 해보고. 이제 진짜 젊게 살아보자. 박 대표는 서연이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며 웃었어요. 여전히 forever young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래, 영원히 젊게 살자. 그때 약속했잖아. 응.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좋은 연인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저도 결혼해요. 수진이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벌써? 서연이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축하해, 수진아. 박 대표도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형, 처남이 되는 거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일러요. 그리고 처형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 날, 박 대표는 동생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좋은 오빠예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도 고마워. 이렇게 좋은 동생을 둬서. 결혼식이 끝난 후 박 대표와 서연이는 집에 돌아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네. 서연이가 민혁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응. 늦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이야.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자신들이 만들어 갈 수 있었거든요. 여보, 시계 좀 봐. 서연이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25년 전 민혁이 선물한 그 시계와 민혁이 지금도 차고 있는 똑같은 시계였어요. 여전히 정확하게 가고 있네. 박 대표가 말했어요.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Forever young. Forever young. 두 사람은 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살 때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날까?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때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좋아. 약속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이제는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었으니까요.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 대표와 서연이 그리고 수진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Forever young. 영원히 젊게. 그 약속처럼 말이에요.